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김선영, 55살입니다. 30살 무렵 대기업 비서실에 들어가 30년을 꼬박 채웠습니다. 임원들의 스케줄을 챙기고 회의록을 정리하며 하루에도 수십 번 울리는 전화와 메일에 응답하는 것이 제 삶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나 지하철에 몸을 싣고 늦은 밤 퇴근길에 집 앞 가로등 불빛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은퇴를 하면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여유롭게 살라며 축하해 주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도 반겨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커피 향이 집안에 퍼져도 대화 나눌 리가 없으니 공허함만 커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유일한 친구가 되었고 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가정사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외도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어린 아들과 딸을 위해 참고 버텼지만 결국 5해 전 그는 집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아들은 외국에서 직장을 잡아 연락이 뜸했고 딸은 결혼에 분가하여 자신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긴 했지만 그들이 제 옆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혼자 앉아 국을 떠 넣다 보면 눈물이 핑 돌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아이들이 둘러앉아 떠들썩했는데 이제는 빈 의자와 텅 빈 웃음소리만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라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작은 캐리어를 꺼내 옷 몇 벌과 세면도구, 수첩, 사진기를 챙겼습니다. 목적지는 강원도의 바닷가였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바다를 바라보면 답답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은 한산했습니다. 강릉행 야간버스를 탔는데 승객은 1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어폰을 꽂거나 이미 잠든 모습이었고 저는 맨 뒷좌석 구석에 앉아 창밖 불빛이 길게 늘어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그때 제 옆에 한 남자가 앉았습니다. 박진호, 58살쯤 되어 보이는 중후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검은 재킷을 걸쳤고 얼굴에는 세월이 새긴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조용히 물었습니다. 혼자 여행 가시나 봐요. 혼자면 조금 외롭지 않으세요? 평소 같았으면 대꾸하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 대답이 흘러나왔습니다. 네, 그냥 마음을 좀 정리하려고요. 바람도 쐴 겸.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훗날 이 순간이 운명 같은 인연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 2시 강릉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예약해둔 민박집으로 향했는데 놀랍게도 주인이 바로 버스에서 만난 진호 씨였습니다. 아, 아까 버스에서 뵌 분이군요. 그가 웃으며 말했고 저도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묘한 인연이었죠. 민박집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방 창문 너머로 파도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바닷바람이 은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며칠 머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일출을 보기 위해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붉게 번지는 수평선 위로 해가 떠오르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을 회사와 가정에 매달리며 내 마음을 외면하고 살아온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방파제 위 젖은 돌에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뒤에서 달려온 사람은 진호 씨였습니다. 저는 발목을 삐끗해 걷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등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업히세요. 무리하시면 더 다칩니다.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등에 몸을 맡겼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등 뒤로 전해지자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누군가에게 기대는 감각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민박집에 돌아와 그는 직접 얼음찜질을 해주었습니다. 거칠지만 세심한 손길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날 밤 별빛이 쏟아지는 바닷가를 함께 걸었습니다. 저는 이혼의 아픔과 홀로 남겨진 세월을 털어놓았고 그는 소방관 시절 부상과 아내를 떠나보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민박집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혼자 있다 보니 오히려 낯선 이들의 발걸음이 위안이 되더군요. 그의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외로움이라는 같은 상처가 우리를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낮 민박집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진호 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빠, 나 왔어. 그녀의 밝은 목소리와 두 사람의 웃음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나는 괜한 착각을 했던 거야. 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람. 떠나려는 저를 진호 씨가 붙잡았습니다. 선영 씨,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냥 오랜 동료이자 후배일 뿐입니다. 제가 붙잡고 싶은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버스에서의 첫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혼자 여행 가시나 봐요. 혼자면 조금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은 결국 저와 그가 함께 만들어갈 답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별빛 아래 섰습니다. 짧은 입맞춤은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외로움 끝에 만난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네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는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일지도 모르죠. 며칠 뒤,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속 박진호라는 이름, 식탁 위 작은 조개 껍데기가 제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다시 강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손님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진호 씨는 제 짐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혼자만의 여행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둘이서 함께 떠나는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밝게 웃었습니다. 황혼에 찾아온 사랑은 젊은 날의 불꽃 같은 열정보다는 더 깊고 더 따뜻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야간버스에서의 짧은 인연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 황혼에도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